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평선의 우상향 전개와 더불어서 상승하던 주가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물량의 출회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템포 쉬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가는 이평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게 됩니다. 짧으면 5일이나 혹은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20일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하여서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면 전시간 방향성과 배열도에서 설명드렸듯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20일 이평선 근처에서는 재차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20일 이평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조정 국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 주가가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 붕괴하게 되면은 이후 120일 이평선까지는 하락 파동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서 어떤 계기를 맞아서 다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락으로 방향을 틀거나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정배열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또 한 번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이렇게 N자형 상승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즉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이평선도 우하향으로 접어든 경우입니다. 이때는 각종 이평선들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평균 매수 단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본전 매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락 파동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 중인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어떤 호재를 안고 20일 이평선을 상승 돌파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120일 이평선 근처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즉 주가가 이러한 이평선 아래에서 형성된다는 의미는 대부분의 매수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전 근처, 즉 이러한 이평선 근처에 오게 되면 단기적인 상승을 마무리하고 재차 하락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을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지와 저항의 원리로 인해서 많은 물량을 가진 세력들은 정배열 구간에서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에 나서게 되고 역배열 구간에서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에 주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평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밀집과 분산입니다. 즉 모였다가 벌어지는 것을 반복한다는 얘기죠.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이평선과의 주가의 관계를 볼 때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20일 이평선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 값에 비해서 높이 올랐다는 뜻이니까 이 20일 동안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득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팔고 싶죠. 그래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게 되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주가는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제반 이평선들이 한 곳에 모이는 지점을 밀집 혹은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것을 분산이라고 말을 하지요. 따라서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정배열로 분산되면서 이렇게 퍼져나갈 때 매수를 하고 반대로 이렇게 밀집 후에 역배열로 분산이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락 방향으로 확산될 때는 매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차 분석입니다. 자, 증시에 관련된 용어 중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골든 크로스 이후에는
매수 거래만 하시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매도하고 쉬는 겁니다. 이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 보자면 보통 20MA가 120MA를 상승 돌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 황금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걸음이다, 그런 뜻이죠. 한국도 증시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는데 이런 거 한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국리 끝에 붙인 이름입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말도 사실 콩글리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그 다음 데드 크로스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락 붕괴시키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으로는 숨막힘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숨막힘 이후에 주가는 꼴가닥인데, 자, 실전에서 어떤 종목이 이러한 숨막힘이나 황금보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 상승이나 하락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되면서 확실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로 볼 때 황금보 이후에는 상승 기류를 타게 되고 숨막힘 이후에는 하락이 심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황금보 이후 단기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자면 오랜 기간의 하락 이후 황금보가 나타났다면 그 시점에서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상승한 상태일 겁니다. 그때까지 하락장에 길들여진 심리로 보자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맞고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점을 우리는 이제 눌림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증시에서 쓰이는 특이한 단어죠. 자, 우리 실생활에서 교통방송 듣게 되면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서 교통체증이 심해진다 하는 이런 말들 하지요. 그 병목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도로가 좁아진다는 거죠.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지면 교통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목 현상이다 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눌림목이라는 단어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뜻일 겁니다.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주춤하고 쉬었다가 가는 현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시점, 그 시점을 우리는 눌림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숨막힘 이후에도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 심리는 일단 주가가 고점에서 조금이나마 하락하게 되면은 굉장하게 싸 보인다는 얘기죠. 그동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니까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싸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 이후 재차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장기로는 하락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막힘 이후에 살짝 들어 올려주는 때를 헛개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러한 헛개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급전직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말 그대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헛개비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 헛개비는 주로 이제 개인들의 매수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내렸으니까 이제 좀 올라가지 않겠나 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물량을 가진 세력들이 요때다 하고 이제 초보자들에게 자신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이 세력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특징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치우죠. 또한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있으면 주식은 안 올라갑니다.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매물이 나오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평선의 교차 이후에는 각각 매수나 매도로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에서 숨막힘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약간 내주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큰 하락 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러한 헛개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반등조차 없이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취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미약한 반등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